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재테크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지켜야 할 재테크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종잣돈 마련인데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이 들어올 때 투자나 저축에 필요한 돈을 미리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고 생활비나 그 외 비용은 남은 돈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통장 잔고 내에서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씀씀이를 좀 줄일 수 있겠죠. 네, 둘째는 올바른 투자 습관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종잣돈 마련에 성공하면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을 이제 올려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매월 월세가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 혹은 꾸준한 달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우량 주식 투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숫자는 투자의 재미 느끼기인데요. 투자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지만 매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테크 결심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돈 버는 재미를 자주 느껴보고 올바른 재테크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재테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생활 밀착형 꿀팁 전수 재테크 수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꿀팁 진행의 강소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이지연 대리님, 배명진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대리님?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자기 존칭을 좀 돌을 닦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네, 어떻게 맞아요.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 어려운 시기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아주 산뜻하고 예뻐요. 감사합니다. 대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약간은 봄을 타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또 이게 방송을 하면서 또 채워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위기가 곧 기회다. 원데이 투데이야. 왜요? 좋은 투자 상품이라도 있어요?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NPL이라는 상품에 투자해서 10% 정도의 수익을 원한다고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는데요. NPL 투자는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말하는데요. 원금은 고사하고 이제 이자도 못 내는 부실 채권에 어떻게 투자 대상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부실 채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NPL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NPL의 투자 가치는 있습니다. 따라서 NPL 채권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수익을 내는 를 거치거나 아니면 NPL 펀드 상품을 취급하는 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NPL 부실 채권을 사서 투자한다는 것은 꼭 를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 있는 지역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좀 발전적인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아. 배우거나 취미거리를 찾거나 아빠가 걱정이다 걱정이야. 에휴.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오늘도 저희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 대리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젊은 층의 사연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 때문에 의뢰를 주셨는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2P 투자에 관심이 많은 35살 남자입니다. 사실 저는 P2P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쪽 업계에서 약 6년간 일을 하다가 다른 것도 좀 배워보고 싶어서 현재 휴직 중인 상태거든요. 잘 아실 텐데 저희 꿀팁을 들으러 오셨나 봐요. 네, 아무래도 또 현업에 계시니까. 그렇죠. 어린 나이에 회사에 들어가서 P2P가 이처럼 활성화되기 전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P2P와 저는 함께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도 지금 쑥쑥 자라고 있잖아요. 화이팅!
사실 20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배워보고자 학원을 다니기도 했고요. 최근에 제 스승이신 그때 그 학원 선생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불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황기가 겹치게 되면서 NPL이라는 투자 상품이 지금보다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오랜만이네. 회사 그만두고 요즘엔 뭐해? 스승님, 콜롬보 반장 같아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요즘 그냥 공부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아예 손 놓은 거야? 에이,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경기라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조금 경기가 안정되면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래봬도 P2P 회사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데 P2P에 투자 안 하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요즘 P2P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아, 분위기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위기가 곧 기회다. 원데이 투데이야. 아이, 원투데이 아니지만 왜요? 좋은 투자 상품이라도 있어요? 너도 알겠지만 요즘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 불안기도 거쳤잖아. 이쪽 전문가들도 곧 NPL 투자가 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NPL 쪽도 한번 생각해봐. NPL? 그날 집에 도착해서 NPL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생각보다 영상 콘텐츠도 별로 없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P2P 업계에서도 NPL에 관심을 갖고 상품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저 또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사실 일을 그만둔 후에 한 번도 투자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P2P로 벌어서 고이 모셔두었던 제 1억, NPL로 조금 더 불려보고 싶습니다. P2P로 1억을 버셨었네요. 많이 버셨네. 그러게요. 이미 투자에 성공하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네요. 수익률은 한 10% 이상이면 좋을 것 같고요. NPL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꿀팁 부탁드릴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P2P 업계에 몸담으셨던 P2P 회사에 한 6년 정도 다녔던 35살 남성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연기 덕분에 굉장히 몰입을 했는데 지금 P2P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상상되는 배경은 무슨 흰 수염이나 어떤 도사님을 만나러 간 그런 풍경이 자꾸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뢰인의 지금 프로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살이고요. 직업은 지금 없네요. 휴직 상태이시니까. 자기 자본금 1억 원 갖고 계시고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은 10% 이상입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NPL이라는 상품에 투자해서 10% 정도의 수익을 원한다고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는데요. 대리님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배 대리님. 동종업계 선배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또 제게도 선배님이 있죠. 스승님이 있죠. 바로 저희 대표님. 득규 대표님. 네, 득규 대표님. 네. 보고 계신가요? 네, 스승님과 그런 대화를 좀 많이 나누나요? 그럼요. 저한테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꿀팁들을 항상 전수해 주시고 네. 좋은 상품 있으면 항상 추천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투자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럼요. 저희에게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지금 오늘 네. 준비한 이 시간. 거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대리님? 저는 흥미가 생겼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NPL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전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조금 당기셨단 말이에요. 좀 당기셨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저도 흥미가 생겨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연자분 흥미 생기실 때 가속도 붙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저희 방송 보고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네. 두 분이 지금 NPL에 관련된 또 요즘 시기에 맞는 그런 재테크 꿀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필요한 시간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저희가 그 모든 꿀팁들을 다 전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L 투자라는 것은 어떤 건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배 대리님 부탁드릴게요. NPL이란 Non-Performing Loan 의 약자고요. 네. 은행이나 금융사가 해당 채권의 원금 혹은 이자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했을 때 이것을 부실 상태의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NPL이라고 하고요. 네. NPL 투자는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말하는데요. 원금은 고사하고 이제 이자도 못 내는 부실 채권에 어떻게 투자 대상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부실 채권의 담보에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재테크 꿀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테크 꿀팁에서 저희가 무료로 그 꿀팁들 다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128-333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재테크 꿀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 역시 불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발빠르게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계십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우리 의뢰자 분께서도 NPL 투자에 대한 꿀팁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셨는데요. 앞서 배 대리님께서 NPL에 대한 개념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NPL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이 대리님? 네,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그리고 해수음은 추정 손실 총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은행이 나갔던 대출에 대해서 채무자의 이자 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되거나 혹은 회수가 어렵다 하는 그런 여신을 NPL 부실채권이라고 이론적으로 말해요. 네. 한마디로 채무자의 사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돈인 거죠. 그래서 흔히 부실채권은 썩은 사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로서는 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우니 먹지 못하는 썩은 사과나 다름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썩은 사과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 금융회사는 이제 부실 금융회사로 전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는 일부라도 상환하기 위해서 싼 값에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NPL 부실채권 경매 투자입니다. 이렇게 땡처리된 NPL을 싼 값에 사고 그리고 매입가보다 비싼 값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썩은 사과들 사이에서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재주가 있으면 좋겠죠? 정말 그렇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실채권에 투자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금융기관이 이렇게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이유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부실채권의 증가는 자기 자본 비율, 이거를 감소시켜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또한 부실채권의 증가로 인해서 자금 운영에 제약이 걸리게 되면서 이제 유동성 부족에 직면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부실채권의 누적은 대손충당금,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미회수된 매출채권 중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여지면서 그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부실채권의 사후 관리에 따른 관리 비용이 또 드니까 이것도 매각하는 이유로 하나 볼 수 있겠고요. 5번째 마지막으로 부실채권의 과다 보유로 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 신용도가 저하가 되는 것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아까 이 대리님께서 부실채권을 썩은 사과에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썩은 사과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NPL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PL의 투자 가치는 담보에 있습니다. 우량 담보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이제 대출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부실 상황을 이제 대비를 해서 해당 채권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당연히 심어놔야겠죠.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적용하게 되면 이 안전장치 중에서 NPL 투자 성공을 위해서 가장 유익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 투자자들이 가장 유익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채권이 가진 담보 관련 사항입니다. 담보는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어요. 인적 담보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친구들의 보증. 보증이 여기서 나오네. 보증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인적 담보에는 보증인이 있으며 이제 물적 담보에는 자동차, 적금, 주식 이거에 대한 이제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보통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인적 담보보다 물적 담보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보증을 대리님 저 보증 서줄 수 있어요? 네. 고개를 들으시네요. 네. 만약에 보증 서주셨는데 대리님도 이제 돈을 갚을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진짜 길고 고단한 이제 소송을 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반대로 좀 물적 담보는 담보에 대한 권리만 이제 회수를 하면은 이제 경매를 통해서 보다 좀 수월한 채권 회수가 가능한 거죠. 그럼 NPL에 투자할 때는 일단 담보를 꼭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담보를 살펴보시고 담보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좀 어떤 게 좋은 담보인지를 네. 판단할 수 있는 눈도 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니 뉴스를 보지 않아도 지금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뭐 최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연자분께서도 이렇게 안 좋은 경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스승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NPL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세계적인 경제 흐름,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일단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런 전망을 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2008년, 2009년 그 당시에 무너졌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2008년 금융 당시 이제 코스피는 1000선으로 무너졌고요.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는 무려 1450선까지 무너졌거든요. 하락폭만 따지면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모든 업종들이 지금 전망이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 하반기까지도 경제 불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시국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네, 조심스러워요. 경매라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보다 경기가 나쁠 때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부실 채권은 경기가 나쁠수록 팽창하는 대표적인 불황 산업이라 저희 쪽에서는 좀 기쁜 소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좀 한편으로는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그렇네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투자에 눈여겨봐야 될 만한 상품이 바로 이 부실채권 NPL입니다.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요? 부동산 상황도 이제 똑같죠. 근데 WHO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대유행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97년, 08년도를 잇는 이제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의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주택 매매나 이제 전세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고요. 대출 세금 규제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좀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뭐 좋은 시장이 없네요. 유일하게 지금 불황일수록 NPL을 좀 눈여겨보시라 네. 이렇게밖에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NPL이 등장을 했을 때도 그럼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았겠다라는 추측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맨 처음에 NPL이 등장한 시기는 언젠가요? 네, 국내 NPL 투자 역사는 사실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이 NPL 시장은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유동성 위기로 부도가 처리가 된 기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NPL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 이후에 뭐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리만 브러더 사태, 12년도 저축은행 사태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NPL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뭐 지난 18년간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땐 NPL 투자를 두고 불황을 먹고 크는 투자 시장이다라는 수식어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도 NPL을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귀재이신 분들은 뭐 그 상황에 맞게 상품들을 선택을 하시겠죠. NPL에 대해서 우리도 좀 잘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NPL P2P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NPL P2P 기본 구조를 설명드리기 전에 NPL 채권의 기본 개념도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금융기관,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담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이 돈을 빌려줄 때 3개월 이상 또 돈을 내지 않으면 연체가 되면 이게 NPL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PL P2P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NPL P2P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은 NPL 부실 채권에 투자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NPL은 개인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P2P 플랫폼을 중간에 끼고 간접 투자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NPL 매입 추심 회사 AMC라고 불리우는 이제 자산관리 회사에서 금융기관에게 NPL을 매각하여 이제 근저당권을 이전을 받게 되면은요, 그에 따른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거를 투자자들한테 받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실 채권을 경매에다 이제 맡기게 되면 투자 원금 및 이자 배당을 받고 그거를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꼭 P2P 업체만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NPL 부동산 담보부 위주의 채권은 이제 개인 투자가 비중이 전에는 그 시장 규모가 20%를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연간 약 6조 원 규모로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었는데요. 16년도 7월 25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 NPL을 직접 매입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법을 시행하게 돼요. 질문해 주셨던 건 왜 그게 못하게 됐냐 이거였잖아요. 이유는 채권이 불법 어체나 개인한테 무자비하게 흘러가는 걸 방지하고자 금융위에서 법 개정을 한 거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뭐 NPL 채권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수익을 내는 자산관리회사인 AMC를 거치거나 아니면 NPL 펀드 상품을 취급하는 P2P 금융업체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 업체를 거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투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 방법은 총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배당금 수령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자산관리 회사에서 부동산 근저당이 잡힌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에 제3자가 이 채권을 경매를 낙찰받고 그 차액에 대해서 그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투자 방법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이제 투자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직접 낙찰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이제 부동산 부실 채권의 소유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고 근저당권으로 이제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의점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꼭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금융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크게 마지막으로 3번째 방법은 직접 개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채권 매입자가 그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입을 해서 개발을 시키는 건데 그 개발을 해서 나오는 수익, 뭐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이라던가 분양 수익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방법도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꼭 검토 후에 직접 개발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P2P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NPL 투자를 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P2P 업체 통해서 이렇게 NPL 투자할 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무엇보다 가장 궁금하셨을 NPL 투자 상품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AMC는 아까 이지연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산관리회사예요. Asset Management Company라는 건데요. 여기 먼저 금융기관을 보시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NPL 부실채권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부실채권을 사기 위해서 AMC가 중간에 껴서 이 P2P 업체와 이게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AMC는 일단 이 NPL에 대해서 채권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금융기관에 있는 NPL을 가져오도록 첫 번째 문의를 합니다. 근데 NPL 채권을 대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돈. 이렇게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럼 AMC에서 이 NPL 채권을 사기 위한 돈을 P2P 업체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 사랑스러운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해주시죠. 자금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이걸로 이제 대출금 펀딩이 들어가면서 AMC에다가 이 NPL에 관련된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럼 이 AMC는요. 이 돈을 금융기관에게 주면 이 채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NPL 채권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NPL 채권을 또 팔아야지, 경공매를 진행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경공매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시세 차익이 이렇게 생기면 이거에 대한 배당금을 AMC에게 주게 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P2P 업체를 통해서 NPL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P2P 업체랑 AMC랑 같이 협업을 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NPL은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AMC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AMC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P2P 업체가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의뢰인 분께서는 그동안 고이고이 모아두신 돈이 1억 원이 있으세요. P2P로 성공을 하셨는데 이 1억 원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NPL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NPL 예상 상환 스케줄을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은 1억 4천만 원짜리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1억 원을 투자를 하겠죠. 근데 예상 수익률은 약 16%로 측정이 되어 있고 기간은 12개월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한일이 쭉 이렇게 들어가서 12개월로 측정이 되고요. 투자 수익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총 합쳐서 1,599만 9,996원으로 측정이 되고요. 세금을 뺀 최종 지급금, 원래 투자를 하셨던 1억 원 빼고 하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자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원리금을 다 합산한 거 보시면은 1억 1,160만 136원을 총 최종 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평균 한 16% 정도의 수익률을 가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12개월 동안 1억 원을 투자한다면 1,6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1,600만 원이라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100% 이렇게 수익금이 확보가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P2P 금융은 뭐 어느 것이든 원금을 보장된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대출 실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안정장치가 있는데 그거 우리 명준 대리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대출 실행 단계에서 이제 금융감독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실행을 해야겠죠? 이거는 늘 저희가 강조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부 질권 설정, 말도 어렵죠? 근저당권부 질권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근저당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설정한 채권을 또 담보로 설정을 하는 게 질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 또한 이제 돈에 대한 담보를 설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재산임이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담보로 설정을 하는 게 근저당권부 질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대출자로부터 우선 배당 동의서를 받는데 만약에 이제 배당금을 받았는데 우린 투자자가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투자자한테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이제 NPL 그쪽 법 회사에서 바로 우리한테 줘라라는 이런 확인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대출자로부터 방어 입찰 확약서를 진구합니다. 이것도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NPL에 대해서 공경매를 진행을 할 때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NPL 부실채권이 한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또 낮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NPL 회사에다가 방어 입찰, 그러니까 디펜스를 해달라는 거죠. 이거보다 낮게 설정이 되지 않게 방어 입찰을 해달라. 이거에 대한 확약서를 진구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출금에 대한 약속 어음 공증을 받습니다. 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리금 상환 단계에서 이제 대출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연체할 경우에는 NPL 전문 업체에 이제 대출 걔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채권을 P2P 플랫폼에서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각을 해서 그거를 대금으로 투자 원금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상환을 해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직접 경매를 진행을 해서 이제 배당금을 투자 원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경제 불황기에 더 떠오르는 주목받는 상품 바로 NPL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NPL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재테크 꿀팁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대리님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이 투자 방법, NPL 투자 방법에 대한 유의점을 꼭 파악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NPL 방법을 선택할 건지, 그거에 대한 유의점은 무엇인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대리님의 꿀팁은 뭘까요? 저는 지역 분석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숙지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떻게 들으면 그 부실채권이 그 지역이 좀 경제가 안 좋아서 부실이 된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지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NPL 채권이 나오는 지역이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공부로 선행을 해주셔야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스텝 바이 스텝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NPL 부실 채권을 사서 투자한다는 것은 꼭 담보를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담보가 있는 지역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 의견입니다. 최종적인 투자와 선택은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저희 재테크 꿀팁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꿀팁, 노하우 많이 전수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꿀팁을 또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입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일한로 3원타워 3층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선착순 20분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은 전화로 하셔야 되는데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세미나도 미리 예약하시고 참석하셔서 꼭 투자 정보 들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볼 차례인데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뢰인 분께서 재테크 상담을 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영플렉서 25살 여자입니다. 영플렉서가 뭐죠? 아, 대리님. 양 and flexer. 약간 이런 뽐내기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네, 영플렉스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20살 초반부터 알바도 빡세게, 적금도 빡세게 들었었는데요. 왜 영플렉서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명품 신발, 명품 가방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교복 입었는데 가방을 약간 뒤에서 보면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가격에 명품 가방을. 명품 가방을 아주 잘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사회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저 또한 어린 나이에 굿땡, 발땡 시아가 다양한 명품을 사 모으고 또 리셀러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발 종류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을 구해서 구매하고 가격을 올려서 되파는 프로세스로 돈을 좀 모으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참 돈 모으는 방법도 가지가지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팔고 다시 또 사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더 명품에 대한 소유욕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쵸.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지네라고 부르십니다. 신발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며 그 돈으로 차라리 취미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혜야. 너는 발이 2개밖에 없는데 신발이 이렇게 많아서 어디다가 쓰려고. 찐진해도 이렇게 신발은 많진 않겠다. 운동화 한 켤레, 구두 한 켤레만 있으면 되지. 신발 2켤레로 벌어가면서 신어. 번갈아 가면서. 아빠 찐찐해? 아빠 되게 신세대다. 아빠! 요즘에 다 운동화 이 정도는 있어. 신발은 뭐다? 패션의 완성이라고. 야, 엄마 신발 그까이 거 뭐 발표는 운동화 하나면 되지. 이거 다 합쳐봐. 대체 얼마야? 아빠 욕한 거 아니지? 안 했어. 그래서 알바도 빡세게 하고 다 내 돈으로 사잖아. 아빠 보고 사달라 했어? 아니잖아. 아이씨, 그 돈으로 좀 발전적인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아. 뭐 배우거나 뭐 취미거리를 찾거나. 아빠가 걱정이다 걱정이야. 에휴. 하지만 제 무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제는 명품을 사고 팔기보다는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로 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다 TV에서 P2P 업체 광고를 보게 됐고 P2P가 무엇인지 어떤 상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생기면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찾아보던 차에 유튜브에서 재테크 꿀팁을 보게 됐는데요. 혹시 저에게 꼭 맞는 투자 상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돈은 약 400만 원 정도인데요. 한 번에 많이 투자하는 건 좀 무섭고요. 우선은 5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수익률 제일 높은 걸로 추천해 주세요.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명품을 사랑하는 우리 진혜님, 영플렉서의 사연이었습니다. 명품을 사고 팔면서 그 차익으로 좀 돈을 벌어서 모아왔고요. 이제는 좀 더 크게 P2P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던 차에 어떻게 또 재테크 꿀팁을 보셨네요. 유튜브에 보셨나 봐요. 네, 어떻게? 그 알고리즘이 또 이렇게 데리고 왔네요. 아주 잘 보셨고요. 일단 의뢰인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살 대학생이고요. 투자금 일단 50만 원 정도로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대하시는 목표 수익률은요, 무조건 높게. 네, 무조건 높게. 근데 대학생이신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명품을 많이 샀지만 그걸 다시 되팔아서 그걸로 돈을 또 벌기도 하고 내가 명품 갖고 싶다 이런 의지로 사실은 부모님을 조르거나 그냥 마음만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의지로 이렇게 사고 팔고 모으고 했다는 그 열정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손 안 벌리는 게 일단 효녀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효녀는 네, 알아본다. 효녀고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진짜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유튜버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리뷰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품 리뷰를 중고등학생들이요?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고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도 좀 어린 또 아이들이 이런 어린 날에 이 치기로 인해서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때는 말이죠. 네. 라떼는요. 뭐 험땡, 뭐 카땡, 뭐 너 누구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입었었는데 지금은 명품으로 조금 갔다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동안은 명품도 많이 샀고 사실 그거 다시 되팔면서 돈도 좀 벌긴 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라는 회의감도 좀 드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뢰인에게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릴 차례죠. 이번 의뢰인에게 꼭 맞는 P2P 투자 상품 있을까요? 아, 그럼요. 사연자분께서 사연자를 보내주실 때 무조건 수익률 높게 느낌표 500만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군은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네,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상품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을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사실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던 단어인데요. 어떤 상품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부동산 PF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시행사의 사업 부지 매입이라던가 뭐 개발 이렇게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펀딩 상품이에요. 그래서 PF 대출은 뭐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라던가 아니면 수익성, 그런 미래 가치를 수익성 평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젝트 미래 수익성을 평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나 사업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뭐 데이터 분석 위주의 개인 신용 대출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문가의 조언이 더 필요한 분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건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걸 추천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언제 들어보죠? 그거는 이제 새로운 막이 열렸을 때 우리 명진 대리가 열심히 해줄 거예요. 재테크 꿀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128-333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재테크 꿀팁입니다. 5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대한 높은 P2P 상품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오셨습니다. 25살, 좀 투자에 빨리 눈을 뜬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우리 대리님들의 추천은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상품이었는데요. 일단 수익률을 높이 원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추천한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딥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F 대출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하는 게 아니라 사업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나 이렇게 뭐 P2P 플랫폼에서 개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P2P 대출은 이제 PF 대출이 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준공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상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P2P 대출에서는 뭐 빌라 신축, 뭐 호텔 리모델링, 뭐 펜션 신축 등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신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PF 대출 상품이 이제 등장한 초기에는 이제 시공사, 공사를 해주는 사람들의 건설 경험 등으로 이 공개를 한 다음에 이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선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건설이 이루어지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신용이 보강된 부동산 PF 대출이 등장하였습니다. 제가 PF 건축자금 대출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를 조금 또 설명을 해보자면, 이 사연자분께서 수익금 가장 높게 느낌표 몇 개? 500만 개를 해주셨으니까 P2P 상품들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PF 상품이.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많은 P2P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P2P 상품들 중에 PF 대출이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네요. 절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께서 어떤 PF를 해볼까? 이제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길이가 대부분 길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건축이니까 12개월이 거의 기본 14개월도 있고, 그래서 조금 목돈을 마련한다 이런 거에서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이 사연자분께는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이 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굉장히 많은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상품이 있잖아요.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하는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부동산 PF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핵심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준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진 대리가 말해줬다시피 준공 후에 은행에 건물을 이제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P2P 대출액을 상환하는 구조를 취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나 건축업자의 시공 능력, 신용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행사의 역량, 이런 것들이 심사 기준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지기가 사실상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PF 대출을 취급하는 P2P 업체가 공시해 놓은 뭐 공사 진행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기타 문서 자료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서 어떤 물건에 투자할지 그렇게 선정 기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개인이 살펴보기에는 좀 기준도 많고요. 좀 광범위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고 굵직한 사업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건설, 건축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드는 생각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일수록 안전장치는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은? 자, 첫 번째로 차주의 자기 자본이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투입 비율도 확인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시행사, 시공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자금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환 계획이 타당한지 그것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화의 마지막, P2P 대출 중개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점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디를 통해 올라오겠어요? P2P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P2P 업체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올려줬는지 안 올려줬는지 그런 거를 꼭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특히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하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고려해둬야 될 상황들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더 찝어드릴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상환 시나리오입니다. 저희가 P2P 플랫폼에 이렇게 거쳐가지고 PF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미래 가치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세대 같은 주택을 PF로 이제 짓는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 수익금, 뭐 금융기관 담보 대출, 연대보증, 뭐 담보물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사안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 확인을 또 꼼꼼히 하셔야 되고, 뭐 만약에 예를 들면은 분양 수입을 통한 상환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안대출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또 있고, 이러면 채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뭐 법률 의견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행사, 시공사 분석자료, 사업자 등록증, 지금 다 말하려면 하루 종일 24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은데 이거는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증빙 서류를 확인하시고 좀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방송했었을 때 드렸던 말씀인데 PF를 투자를 하실 거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이제 준공이 시작이 되면은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꼼꼼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고 아 몰라 이제 12개월 있다가 내가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이렇게 좀 현장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능동적인 태도를 꼭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PF 분야인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대로 상환 시나리오라든지 그 P2P 업체 홈페이지에 네. 올라오는 정보들을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꼭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안 준다? 자료 안 줄 거야? 그러면 거기다 투자하지 마세요. 아, 전화하지도 말고. 전화는 한번 해보고. 만약에 한번 그 해보고. 홈페이지에 제공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점이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요청할 권리는 투자자에게 당연히 있는 걸까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꼭 물어보시고, 이거는 또 알 권리잖아요. 저희의 권리를 꼭 챙겨서 투자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부동산 PF 투자하실 때는 특히나 중요한 게 이렇게 어떻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P2P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좀 능동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냥 참고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P2P 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또 더 상세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투자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이 P2P 업체를 통해서는 어떻게 투자가 진행이 되는지 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간단하게 건축자금 투자 상품 간략하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대출 접수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해주고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저희는 서류를 접수를 받고요.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계약을 해야겠죠. 무엇보다 돈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항상 계약이 밑바탕 돼야 되죠.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투자 모집을 하고 대출 실행을 합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를 먼저 볼게요. 대출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건축을 하는 거라 보니까 이제 시공사가 열심히 공사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 준공 확약서를 받아요. 내가 이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준공을 할게, 이거를 확약할게 라는 그런 문서를 받고, 그리고 대출자가 무슨 상환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대신 연대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 문서도 받고요. 이 두 문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문서도 받는데요. 이런 문서를 토대로 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확약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비를 신청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선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10억을 누가 알겠어요? 시공사가 이 해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합니다 라는 공사 견적서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토탈해서 P2P 업체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신탁사를 통해서 수익권 증서를 받게 돼요. 수익권 증서가 뭐냐? 해당 프로젝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그런 증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프로젝트가 뭔가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공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그런 증서예요. 그래서 이 증서를 저희 P2P 업체가 받게 되면은 나중에 투자자분들이 투자금을 투자를 하실 때 저희가 원리금 수취권을 자동으로 발행해드리는 그런 것 나중에 추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수익권 증서를 받게 되면은 세 번째로 투자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게시를 했겠죠. 이 상품이 있습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죠. 그 펀딩 금액은 그대로
그 공사 대금이 필요한 대출자분한테 나가요. 근데 대출자분 이름으로 만들어진 은행 계좌 안에 매 공사에 대한 필요한 금액이 그 계좌에 저장이 되는데 그거를 대출자분이 직접 송금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5번째로 매 공정에 필요한 기성 요금에 대해서 공사비가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시공사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이 다 됐으니까 해당 프로젝트 건물이 다 완성이 됐겠죠? 그러면 임대가 차고 분양이 완료가 되고 그럼 뭐가 발생하겠어요? 돈이 발생하겠죠. 돈이 발생하게 되면 대출자는 돈을 빌린 P2P 업체에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고요. 그 원리금 상환을 받은 저희 P2P 업체는 투자자분들께 수익금을 드리게 되겠죠? 이런 건축자금 대출 플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 수익금이라는 단어에서 귀가 쫑긋해지는데 우리 의뢰인 분께서 투자금 50만 원으로 건축자금 대출에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수익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이 말씀해 주신 거대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봐 볼게요. 모집 금액은 2억 원이고요. 투자금 50만 원, 예상 수익률 14%, 기간은 14개월, 그리고 이자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만기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은 만기 때 상환이 되겠죠? 그래서 매 차수 14개월 동안 차수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이렇게 되고요. 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요만큼 공제가 돼서 최종 지급금은 약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님, 사연자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만 원으로 첫 투자를 개시를 해보시고 이렇게 작은 금액 혹은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의 재미를 점점 느끼고 점점 많이 투자해 보시면서 점점 투자의 길로 빠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50만 원으로 14개월 정도 투자를 하셨을 때 6만 원가량의 수익금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소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투자에 좀 물꼬를 트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PF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들 재테크 꿀팁 한마디씩 정리해볼까요? 먼저 이 대리님부터. 네,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리스크 수준이 다양한 상품들의 분산 투자를 하시길 권고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고수익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요. 한 채권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투자의 재미를 점점 늘려가서 다양한 채권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리스크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죠. 위험이 클수록 또 투자 수익금이 많지만 또 그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점을 항상 유념하셔라 이렇게 꿀팁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배 대리님은요? 저는 투자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금융위가 권고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또 선조분들이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건너라. 네, 금융위 권고사항 파악을 하시고요. 최대한 안전한 투자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굵직한 투자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목돈이 많이 오가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수록 말씀해 주시는 꿀팁들은 기본에 오히려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살펴보라라는 꿀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인 판단과 또 책임 하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 재테크 꿀팁과 함께 하시면서 좀 현명한 투자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꿀팁 많이 전수해 드렸는데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노하우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여러분.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층입니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선착순 20명께만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02-2128-3330번으로 전화 예약 필수 부탁드립니다. 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꼭 한번 오프라인 강의도 들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끊임없이 아주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오늘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꿀팁들 전수해 주신 이 대리님, 배 대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밀착형 꿀팁 전수 재테크 수다, 재테크 꿀팁. 오늘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투자가 활발해진다는 NPL 투자와 완공도의 건물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테크 꿀팁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재테크 노하우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유용한 재테크 상식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